자, 국산차 세단, 국산 세단의 선택권이 오늘로 쫑 나죠. 국산 세단 이 기준으로 선택하면 된다. 오늘 제가 최종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산차를 제가 어떤 세단을 선택할 수 있는지를 네이버를 찾아봤고요. 구글 검색을 하고 보배드림도 들어가서 봤어요. 그리고 제가 보는 잡지, 저는 자동차 잡지를 4권을 보는데 잡지책 맨 뒤에 보면 차 쭉 나와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국산 세단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일단은 GM 쉐보레에서 나오는 거는 별로 없더라고요. GM 쉐보레에서 나오는 게 별로 없고 르노 삼성의 SM6를 빼놨구나. 큰일 날 뻔했네. 뭔가 허전하다고 했는데 2천만 원대에 보니까 살 수 있는 게 현대자동차의 아반떼하고 K3밖에 없어요. 르노 삼성의 그 작은 차는 지금 너무 오래돼 갖고 안 되고 그다음에 쉐보레는 없더라고. 쌍용도 없고. 그래서 나는 놀랬어요. 내가 이거를 써놓고도 야 2천만 원대면은 여기서 말하는 2천만 원은 2,500만 원부터 약 한 2,500이 아니지 2,200부터 2,500만 원 사이 이 안에 들어오는 거를 산다라고 했을 때 살 수 있는 차가 아반떼하고 K3밖에 없어요. 근데 아반떼 XM3는 세단이 아니잖아요. 아반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검증에 이 구화방 사실 엘란트라로부터 시작했고요. 엘란트라 이전에는 엑셀과 그 다음에 프레스토가 있었죠. 프레스토가 있었고 그 뒤로 엘란트라가 나왔고 그 다음에 구화방이 나왔죠. 구화방이 나오면서 구화방 뒤에 아반떼 XD, HD, 그 다음에 뭐 MD, AD, 그 다음에 최근에 아반떼까지 쭉쭉쭉쭉 나왔는데 굉장히 상품력이 강한 차량인데 그걸 베이스로 사실 K3가 같이 나오죠. 세팅값만 미묘하게 다르니까 얘네가 2,200에서 2,500만 원인데 만약에 내가 국산차를 사야 되는데 살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다라고 하면 사실 얘네는 중고 시장에서 사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예전에 제가 그 기아 레이 몇 주 전에 그 중고차 알아가기 나간 것처럼 쓸데없이 중고차 값이 되게 비싸죠. 인기가 많다는 이유로. 그렇기 때문에 아예 옵션을 빼고 아반떼나 K3를 사는 건 국내에서는 반 이상은 선방하는 거예요. 왜냐면 별로 경쟁차도 없어요. 선택할 것도 없고 비교할 것도 없어. 이 가격대는 옵션 별로 넣지 않고 내가 말하는 거는 2,000에서 2,200 사이에 이 차를 사면 돼요. 옵션 많이 안 넣고 무조건 선방을 해요. 근데 최근에 들어와서 문제가 된 건 최근에 CVT 미션이 들어가고 하이브리드는 절대 사면 안 되는데 하이브리드는 또 DCT 미션을 넣었더라고. 최근에 나온 아반떼랑 K3가 이 CVT 미션이 들어간 거야. 그래서 원래는 이전에 아반떼에 오토 미션이 들어갔을 때는 무조건 사도 되는 거였어요. 무조건 사도 반 이상 먹고 들어가고 후회할 일이 없었단 말이야. 중고를 사느니. 근데 사람들이 여기다 옵션을 많이 때려 넣어. 왜냐면 준중형을 사면서 막 옵션이 욕심. 그러면 나는 그 사람들은 무조건 그냥 소나타나 K5를 옵션 빼고 사는 게 나아요. 아반떼나 K3를 막 2,500, 2,600, 2,700 주고 사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 옵션 다 때려놓고 막 내 차는 무슨 옵션 다 필요 없다니까 어차피 아반떼야. 2,700을 줘도 아반떼는 아반떼예요. 네 차가 옵션이 많다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그리고 그래 사람들이 노사님 그래도 아반떼인데 옵션이 많으면 타고 다닐 때 더 좋아요. 님이 옵션이 없는 소나타가 훨씬 좋아요. 차가 작은데 옵션으로 승차감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옵션을 많이 때려 넣는 거는 현대기아자동차의 마진율만 높게 해주는 수익률을 훨씬 높게 해주는 거예요. 옵션을 절대 많이 넣고 사면 안 됩니다. 사실 나는 폭스바겐 제타가 검증된 터보 엔진에 IC 미션이 들어갔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이 급에서는 제타를 사는 게 완전히 성공적인 선택인데 국산차를 사야 되니까 그러면 아반떼나 K3를 타는데 CVT 미션에 대한 안 좋은 거는 이거는 감수를 하고 사야 돼요. 그리고 옵션을 빼고 나서 2천만 원 초반대에 사면 이거는 그냥 내가 뭐 안 내줄 게 없어요. 이 가격선에서 선택지가 얘네 둘밖에 없어. 자, 이제 3천만 원 전후에서 차를 산다라고 하면 얘네들은 가격대를 제가 얼마를 보는 거냐면 2,800만 원부터 약 한
3,400만 원까지. 자, 이 가격을 주고 이제 국산차를 산다라고 하는, 사실 예전에는 이 차들이 많이 나갔는데 요새는 이제 그랜저나 K8이나 막 이런 것들이 워낙 많이 나가서 그만큼 우리나라의 GDP가 3만 불이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차급도 약간 올라갔는데, 원래는 5년 전만 하더라도 이 라인들이 어마어마하게 피 터지게 싸웠던 시작이죠. 딱 5년 전에. 5년 전에는 말리부, SM6, K5, 소나타가 엄청나게, LF 소나타 엄청나게 박빙으로 싸우던 피 터지는 시장이었는데, 지금은 약간 사그러들었더라고요. 자, 소나타하고 K5는 플랫폼이 같고 미션도 같죠. 얘네들이 지금 좋은 게, 처음에 나왔을 때 메갈이 없는 엔진에 메갈이 없는 미션을 붙여다가 욕을 많이 먹었는데, 최근에 1.6 터보 엔진에 8단 미션이 들어갔어요. 현대 기아 자동차가 이 차들이 나가서 문제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장 검증되고 문제없는 엔진과 미션을 붙여놨어요. 일단 파워트레인은 마음에 듭니다. 타보면 되게 괜찮아요. 소나타 디자인은 망둥어를 닮았다고 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안 좋아하죠. K5는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리고 K5가 주행 성능이 얘보다는 살짝 스포티하게 잘 세팅도 잘 돼 있죠. 압승입니다. 얘네 둘이 플랫폼도 같고 파워트레인도 같고 하지만 세팅이나 디자인에서 압승이에요. 우리나라의 6월달, 5월달의 차량 판매 순위를 보면 1등부터 10위까지를 보면 K5는 순위 안에 들어가 있지만 소나타는 없어요. 그랬다는 건, 우리는 만약에 3천만 원 전후에서 중형 세단을, 수입차를 사지 못하고 국산차를 사야 된다, 무조건 K5를 사야 되는 거죠. 이거는 묻고 따질 필요도 없어요. 그냥 사면 돼요. 저 노사장님, 그럼 말리부는요? 나가 있어. 말리부는 현재 우리나라에 상당히 안 맞죠. 말리부가 우리나라에서 잘 팔리려면 미션을 바꿔야 돼요. 미션을 바꿔야 되고, 서스펜션의 댐퍼와 스프링도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걸로 바꿔야 돼요. 상품 구성을 잘못했죠. 이 차는요, 고속도로를 가서 달리면 돼요. 그러면 아주 좋습니다. 내가요, 노사장님, 저는 시동 걸고요, 바로 고속도로 올릴 거고요, 하루에 편도로 150, 200km 갑니다. 그리고 일 끝나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바로 집이에요. 말리부 사면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환경에서 차를 타는 사람들이 몇 명이 되겠습니까? 말리부는요, 뒷좌석에 성인 3명 태워보면 딱 알아요. 완전히 이 서스펜션 스프링 댐퍼가 아니구나를 바로 알게 됩니다. 그리고 깊은 산속 골짜기 보령에서 나오는 이 보령 미션은 사람 미치게 만들죠. 그래서 말리부는 그냥 나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SM6는 AM 링크를 걸었다가 문제가 됐어요. 토션빔을 양 끝에다가 링크를 하나 걸어서, 토션빔을 마치 토션빔이라고 이름을 쓰기 싫어서 AM 링크라고 했다가 망작이 됐죠. 6년 전에, 7년 전이 6년 전에 SM6가 처음 나왔을 때 모든 유튜버들과 방송에서 SM6를 다 빨아줬어요. 그때 저는 SM6를 어떤 누구누구 사장님이 저한테 차를 뽑아줘서 제가 2달인가 롱텀 시승기를 했죠. 그리고 제가 모트라인에 있을 때 SM6를 2년 가까이 차를 탔고요. 자, SM6는요, AM 링크를 넣기 때문에 제가 그 당시에 6, 7년 전에 모든 방송국과 유튜버들이 다 빠져줄 때 나만 깠어요. 이 차는 서스펜션이 문제가 있다. 피곤하고 승차감이 좋지 않고 멀미가 난다. 그리고 AM 링크를 걸었기 때문에 오히려 토션빔을 냅둬야 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향후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다. 편마모 나고 난리 났었죠. 그 당시에 내가 이거 깠다고 엄청 욕먹었습니다. 모든 유튜버와 모든 리뷰어와 모든 방송 채널이 다 빨아주는 차를 네가 뭔데 까냐. 그리고 나서 불과 1년 반, 2년 뒤에 엄청나게 SM6의 호평들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알고 보니까 노 사장이 정말 제대로 리뷰를 했구나. 저는 이 차를 제가 자가용으로 타면서도 느꼈지만 SM6는요, 값이 싸면 돼요. 그리고 그냥 토션빔을 냅두고 값을 싸게 팔면 SM6만의 경쾌한 맛이 있습니다. 미션, 엔진, DCT 미션이 들어가 있잖아요. 게트락에 DCT 미션이 들어가 있고 경쾌한 맛이 있어요. 근데 SM6는 뒷좌석에 사람이 타면 안 돼요. 원래 이 르노는, 이 차를 만들었던 원 회사의 르노에서 나오는 이 탈리스만이라는 차는 고급스럽게 타는 차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나라에서도 탈리스만은 옵션을 많이 넣고 고급으로 팔린 사례가 별로 없어요. 라이트하게. 르노의 다른 작은 차들보다 조금 더 큰 세단이 필요한 사람들이 옵션을 빼고 조금 돈을 더 주고 샀던 거지, 고급 세단으로 파는 게 아닌데 우리나라 르노 삼성이 옵션을 많이 때려놓고
그리고 전자장비도 완전 개판이었었죠. 내비게이션 시스템도. 거기다가 토션빔에다가 링크 걸어서 토션빔이라는 말을 하죠. 왜? 3,500만 원짜리 차를 토션빔이라고 팔 수가 없으니까. AM 링크라는 말도 안 되는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서 차를 팔아먹었는데 거의 뭐 내가 봤을 때는 이건 사기 아니냐라고 싶을 정도로 SM6는 재미로 라이트하게 타기에는 괜찮은데 중형차 시장에서 싸우기에는 족도 없다라는 거죠. 말리부는 나가 있어. 자, 이제 4천만 원 전후로 갑니다. 그랜저가 있고 K8이 있고 G70이 있고 스팅어가 있죠. 사실 IG 그랜저였을 때는 갑이고 갑이죠. 자, G70하고 스팅어는 4천만 원대에서 약간 중후반으로 가야 되는 거고요. 얘네는 4천만 원대 중후반 선택이 있는 거고, 그랜저하고 K8은 4천만 원 초반에서 3,900에서 4,200이 들어갑니다. 얘네들은 4,400에서 한 4,700에 들어가겠죠. 5천만 원이 넘지 않는 선에서 이건데, 얘네들은 후륜 베이스가 있고 4WD 모델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물론 가격은 올라가겠지만. 자, G70은요 본인의 재미, 차가 좀 작죠. 그리고 휠 베이스가 작기 때문에 운동 성능에서 월등히 스팅어보다 유리해요. 하지만 4WD를 넣고 고속을 달리면서 고속발의 느낌, 직발의 느낌을 좋아하려면 스팅어를 사면 돼요. 하지만 나는 전천후적인 운동성을 원한다. G70은 사면 돼요. 하지만 이 두 차는 뭐 조선에 뭐 어쩌고 저쩌고 말이 많은데 사실 저는 이 두 차를 별로 추천하지 않아요. 요번에 새로 나오는 플랫폼에서 얘네들의 프레임이나 서브 프레임이나 서스펜션의 구조를 보면 3 시리즈나 A4하고 비교해 보면 얼마나 무식하고 약간 구식의 방법으로 세팅됐는지 눈으로 확인이 다 됩니다. 두 차 아우디랑 아우디 A4랑 3 시리즈를 띄워놓고 얘네들을 띄워놓잖아요. 하체가 무슨 애들 장난하는 것 같아요. 근데 잘은 가요. 세팅은 잘했으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 정도의 성능을 느끼면서 타기에는 사실 이 가격이면 나는 웬만하면은 수입차 3 시리즈나 A4로 넘어가는 게 답이라고 보는데, 얘네들이 2.5를 쓰기 때문에 마력에서의 어떤 우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마력과 국산차를 사야 되는 현실이기 때문에 사야 된다라고 하면, 운동성을 조금 생각한다라고 하면 G70을 사는 게 좋고요. 직발로 쏘는 걸 좋아한다라고 하면 스팅어를 사면 돼요. 어차피 그놈이 그놈입니다. 디자인 또한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거기서 고르면 되는 거고. 자, 전륜에서 이제 세단을 사겠다. IG 그랜저였을 때는 무조건 IG를 사면 됐었어요. 하지만 이제 C블랑인가 D블랑인가 그랜저 나오고 뉴 IG가 나오고 K8이 나오면서는 휠 베이스, 앞바퀴부터 뒷바퀴 이 거리, 휠 베이스라고 하죠. 이 휠 베이스가 길어지면서 실내 공간을 넓게 만들었을지는 모르겠으나 그로 인해서 장거리를 달렸을 때 자칫 잘못하면 이제 멀미가 생길 수 있죠. 너무나 차를 자꾸만 늘려요. 그리고 박병민 위원장님의 최근 영상을 봤을 때 보니까 문제가 있었던 2.5 스마트 스트림 엔진이 이제 엔진 블럭을 소재를 강화를 하거나 뭔가 보강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나온 차들이 엔진 오일 감소에 대한 스트레스가 좀 덜 생기는 것 같으니까, 그렇다면 이제 2.5 스마트 스트림 엔진을 선택해도 되는 거죠. 근데 출력의 분포도가 저는 바뀐 것 같아요. 어제 제가 라이브에서 얘기했지만 원래 나와야 되는 출력의 시점이 뒤로 좀 밀려서 엔진의 스트레스성 지수를 좀 낮춘 거 아니냐 의심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를 했을 때 기존에 선전했던 현대기아의 엔진 성능이 제대로 안 나오니까 실망을 하지만 대안은 없어요. 이 가격대에 고를 수 있는 경쟁 국산 차종이 없습니다. 임팔라가 없어졌고요. 르노 삼성에서는 이 가격대에 나오는 차가 없어요. 이거 말고는 살 게 없겠죠. 그러면 이 둘 중에 무조건 사야 된다. 무조건 사야 된다. 그랜저 니블랑인가 C블랑이 좀 싫다 하더라도 K8보단 낫습니다. K8을 제가 타보니까 K8은 세팅값이 예전에 K7의 그 실패처럼 전륜과 뒷바퀴의 세팅값이 그랜저보다 못해요. 제가 이번에 나온 니블랑은 안 타봤지만 어차피 뉴 그랜저 IG는 많이 타보지 않았습니까? 리뷰를 V6도 해보고 하이브리드도 해보고 그다음에 4기통 2.5도 해보고 다 해봤으니까 IG 그랜저 신형 뉴 IG 그랜저 2.5 엔진 스마트 스트림이 문제가 돼서 내가 그동안은 권하지 않는다 했는데, 지금 엔진 블럭이 보강이 되고 어느 정도 문제점을 개선을 해놨고 문제점이 바로 안 터지게 해놨다라고 하면 K8하고 그랜저에 비해서는 주행성이 그랜저가 나요.
하지만 디자인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K8의 검정색은 디자인이 좋고 실내가 더 넓은 게 필요하고 저는 뭐 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노사님 살살 다닐 거고 마실만 다니고 뭐 이렇게 할 거면 그러면 K8이 뒷좌석은 더 넓을 거니까. 근데 저는 이 금액에서 무조건 둘 중에 하나를 산다라고 하면 판매량이 많은 데는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랜저를 사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산 세단 이 가격으로 선택하다. 자, 6천만 원 전후. 미치는 거죠. 이게 아마 관심이 많을 거야. 왜? 이제 수입차 살려는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고민을 많이 하거든. 옵션 많고 제네시스 G80이 좀 뭐 중후해 보인다 어쩐다 막 그러는데 사실은 아니지. 사실은 얘네가 월등히 난데 지금 이제 어쩔 수 없이 6천만 원 전후에서 사야 되니까 자 여기서 사야 되는데 기아의 K9하고 G80이 이 6천만 원대 선택지에 들어가는 유일한 국산 차종입니다. 근데 기아 K9은 사실 G90보다 살짝 부족하게 G80보다는 살짝 고급지게 만든 차가 맞죠. 그죠? 근데 K9은 플랫폼이 구형의 플랫폼을 쓰고 있죠. 구형의 예전에 EQ900 처음 나왔을 때나 그런 구형의 플랫폼, 그 다음에 제네시스 이전 구형의 플랫폼을 살짝 확장해서 썼던 거기 때문에 일단은 플랫폼에서 뼈다구죠. K9이 좀 부족해요. 이 플랫폼이 부족하다는 건 주행성까지도 같이 부족해지죠. 제네시스 G80이 갖고 있는 뼈대 기술은 잘 만들었죠. 서브 프레임도 잘 만들었고 알루미늄의 사용 빈도가 적을 뿐이지 설계는 되게 잘했단 말이에요. 자, 얘도 알루미늄의 사용 빈도가 높진 않아요. 하지만 얘가 차가 더 크고 중량이 조금 더 무거우면서 뭔가 중후한 느낌을 줄지 모르겠지만 앞까지 확장된 서브 프레임을 갖고 있는 서브 프레임이 G80이 훨씬 신형 프레임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엔진 사용은 둘이 공유를 하잖아요. 그리고 미션도 같죠. 자, K9이 아무리 옵션을 더 많이 집어넣고 옵션 대비 가격이 더 유리하고 뭔가 더 한 급 더 위체급이라는 느낌을 줄 수는 있을지언정 어차피 파워트레인을 같이 쓴다라고 하면 파워트레인이 다르면 모를까 서브 프레임에 쇠막대기 하나 더 들어가 있는 G80이 무조건 좋죠. 외관 디자인이 G80은 사실 호불호가 갈려요. 지금 봐서는 좀 질리고 약간 앞뒤가 너무 눌린 것 같다고 싫어하는 분들도 있는데 디자인이고 뭐고 다 떠나서 차는 사실 뼈다구가 제일 중요하죠. 그 다음에 엔진 미션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파워트레인을 공유하는 상황에서 서브 프레임이 더 좋기 때문에 무조건 G80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6천만 원대에서 무조건 차를 사야 된다. 제네시스 G80을 사야 되는데 제네시스 G80의 V6 엔진들은 아직까지는 문제점이 다 해결이 안 된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모르죠. 현대자동차가 아직 발표를 안 했으니까. 근데 최근까지 문제가 됐던 2.5 스마트 스트림 엔진은 많이 개선이 됐고 현대자동차가 비공식적으로도 많이 쇼트 엔진이 됐던 뭐가 됐던 서비스를 해주고 있는 것으로 저는 소문을 듣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새로 명장이 엔진의 소재를 업그레이드를 해서 엔진 블럭을 약간 강화한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2.5 터보가 들어간 G80을 6천만 원대 사는 건 나는 사실 반대를 하지만 국산차를 사야 되는 소비자 입장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여기 말고는 대안이 없습니다. 선택할 수가 없어요. 내가 무슨 비교를 통해서 뭐를 골라주고 싶어도 비교할 수 있는 경제 독과점이죠. 엄청난 독과점이 심한 거죠.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얘기하고 싶지만 제네시스를 6천만 원 주고 산 국산차를 살 수밖에 없다라고는 어쩔 수 없지만 웬만하면 다른 브랜드도 한번 심각하게 교류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정말 이 시장에서만큼은 이걸 사기에는 좀 아깝지 않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하면 무조건 이걸 사는 걸로. 자, 오늘 국산차 세단 선택 고민. 사실 제가 SUV 때는 워낙 종류가 많아서 되게 여러분들한테 신나게 재밌게 알려드렸는데 세단은 너무 이게 우리나라의 현재 현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팔리고 있는 세단이 이것밖에 안 돼요. 이것밖에 없으니까 이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고르면 되지 않을까. 자리로 가겠습니다. 갑자기 PPL 당황하지 않으셨죠? 늘 저희 도버스 인더스트리에서는 이렇게 PPL 코너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희 몰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신랄하게 기업의 눈치를 보지 않고 딜러십에 굽신굽신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강력한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다
여러분들이 저희 로보스몰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때문인 거죠. 자, 지금 뭐 변이 바이러스다 보다 마스크의 사용 빈도가 많아졌고 또 여름이기 때문에 마스크를 오래 못 쓰잖아요. 그래서 가벼운 라이트한 토너핏 참전 되게 좋은 마스크잖아요. 저번에 3주 전에 했을 때 완판을 했죠. 여러분들이 많이 구매해 주셨는데 다시 또 해달라. 근데 뭐 여기저기서 뭐 이런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이번에는 돈을 좀 남겨서 이윤을 많이 남기고자 가격을 올리고자 했는데 저희 직원들이 절대 그건 아니다. 어떻게 한번판 가격에서 가격을 올리냐. 사실 제 마음 같아서는 34,000원을 받아야 되는데 왜냐, 저번에 작업을 이렇게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희를 도와주기 때문에 물론 인건비가 안 나가서 가격을 안 올려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지만 어쨌든 저희가 그렇다고 뭐 봉사활동만 하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가격은 전과 동일하게 세트에 3만 원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마음은 원래 34,000원인데 3만 원에 하고 배송비도 저희 로보스몰에서 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주머니 사정을 지켜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대신에 이번에는 선택 사양이 많아졌기 때문에 뭐 이렇게 섞어서 하면 저희가 배송 포장을 아예 못하니까 컬러별로 이렇게 묶어서 저희가 싸도록 할 테니까 50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컬러만 고르시면 됩니다. 근데 나는 이거 다 쓰고 싶다 하지만 이렇게 너무나 많은 200장까지는 필요 없다는 분들은 이렇게 4가지 색상을 섞어서 이렇게 100장만. 원래 전에 보니까 이렇게 100장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 컬러도 남자들이 쓰기에 괜찮습니다. 되게 괜찮고 이렇게 50개 3만 원에 저희가 배송료 부담하고요. 아니면 이렇게 6만 원에 4가지 컬러를 골라 먹는 재미가 있는 거죠. 근데 저번에 행사할 때 그러더라고요. KF94로 해서 완벽한 방역 마스크가 필요하다. 그래서 준비했다. 이번에 요것도 준비했으니까 요것도 마찬가지로 KF94 엄청나게 많이 있죠. 마찬가지로 50개 묶어서 가격은 동일하게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 사장이 이번에 저번에 한번 마스크를 팔아본 경험으로 여러분들의 어떤 선택 취향 저격을 해서 필요한 것들만 골라 모았으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모든 박스 완판돼야 저희도 일할 만 나고 그래야 제가 또 참전으로부터 마스크를 또 땡겨오지 않겠습니까? 좋은 금액에 여러분들이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테니까 이번에도 여러분들 완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으로 돌아갑니다.